해외 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청년 시민단체 지도자입니다.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 모셨습니다. 네. 자유대한호국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많이 소개했지만 여러 가지 행동하고 고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의미 있는 또 고발을 몇 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우선 전공로를 고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죠. 이거 철밥통에다가 이거 아주. 그런데 건수만 있다면 건들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노조 애들보다 훨씬 숨통이 조이가 쉽습니다. 그래 이번엔 건수가 뭐예요? 뭘로 고발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해직자 복직 이런 얘기를 한번 얼핏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부 제보로 인해서 2015년에 해고자들에게 돈이 상당수가 들어갔다라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고자한테 생계비 지원. 네. 상당히 들어갔다. 그래서 2015년 약 100명에게 1년 동안 지급된 게 70억이었습니다. 1년간 많이 지급됐네. 네네. 100명에게.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다면 소득세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2021년에 거쳐서 했는데 또 이 친구들이 또 어쨌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가산세는 또 소송을 해가지고 안 내게 하고 그 70억에 대해서는 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20년, 21년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해직자 복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도에 통과됐으면 22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면 15년부터 2021년도까지가 생계비 지원을 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강 77은 49, 약 500억 정도가 생계비 지원이 된 거죠. 근데 지원되면 안 되는 게 지원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직자는 생계비 지원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거기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노조법 제25조에 따르면 이 노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 제모나 해가지고 전체 노조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어겼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겁니다. 2023년 올해 그 공무원의 구급 총 기본급이 173만 원, 7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네, 그러면은 약 100명에게 70억이면 1년 월 580만 원 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았단 소리예요. 한 달에?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은 거네. 네. 한 달에 500 몇십만 원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그건 봉급을 그렇게 받아도 엄청나게 받은 건데. 즉 이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하급직 공무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받는 돈이 기본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생계비 지원을 월에 500만 원 이상씩 받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공로 쪽에 있는 애들이 이 일반 노조원들이 모르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또 이제 고발하고 나니까 그게 기사화 났어요. 기사를 했더니 유정아 변호사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단장님 그건 그거고요. 저기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시라고. 국세청 직원들 직무유기. 예, 왜냐하면 2015년도 사건을 2020년, 21년 다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인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2020 안 하고 돈은 계속 나갔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2015년도 거만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뒤지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일단 고발을 해놓은 거죠. 당연하죠. 고발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노조원들의 노조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고발을 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아, 그렇죠. 전공노가 이게 심각한 단체거든요. 민주노총, 뭐 전교조 이런 데만 심각한 게 아니라 전국 공무원 노조 이거 심각한데 돈까지 이렇게 배임한 거 저들끼리 뭐 이렇게 생계비 지원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먹은 거 이거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 고발한 핑계로 아마 이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저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국 국방 뭐 연구원을 또 고발했다면 이건 또 뭔데 국방연구원을 고발했습니까? 이건 1차적으로 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난 여름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결정 내는 거예요. 즉 일반 경위에서 이 예를 들면 장차관급을 불러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네. 것을 지금 그 소위 검수완박 등 이런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한국국방연구원은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여기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이런 역할을 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데 대해서 전략을 짜고 이거 중요한데요. 그럼요. 네, 하고 있는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장이나 있는 센터장 몇몇이 이제 문재인 쪽에서 박아놓은 애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제 부모 센터장이 이재명 캠프에 가서 안보 전략과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네네.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텔레그램 해갖고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송치 된 걸 가지고 네. 다시 더 자료를 첨부해서 이번에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제 공직선거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한국국방연구원법으로 법 위반으로는 제가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의뢰. 네, 그 다음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는 고발을 하고 네. 예, 요렇게 분리해서 한국국방연구원 장을 향해서 예, 장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 의뢰 수사 의뢰. 그다음에 이 부모 센터장은 네. 고발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그 김만배로부터 뭡니까? 무지하게 향응 대접도 네. 받고 돈을 엄청나게 받은 기자들. 야, 이게 뭐 드러나는데 엄청나더구만요. 9억 받은 기자도 있고 네. 한겨레 기자. 네. 예,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기자는 1억 9천만 원 받은 게 나오고. 예. 이거 다 고발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기자로만 분류를 하자면 네. 지금 이 기자를 그 김만배에 대해서는 배임 증죄죄 김만배도 고발을 했어요? 예. 예, 김만배도. 뭐 받은 사람 있으면 준 사람도 있어야 될 테니까 네. 예, 했고 그다음에 여기 기자 그 메이저라고 네. 하는 이 세 명에 대해서는 배임 수뢰죄 배임 수재죄로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골프 치면서 한 100만 원씩 받았다는 것도 어차피 수사 기록이 다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1회 이상 100만 원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아주 대놓고 저 룸사롱에 아주 대놓고 술 먹었던데. 예, 그리고 제가 고발하고 난 이후에 이 기자들도 그 술 접대를 받았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아직 고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이 신원 특정은 제가 이렇게 고발할 당시에 이 골프 접대 받았던 그 부분에서는 김영란법. 그다음에 돈을 받은 것은 이제 몇 명 고발한 거예요, 기자들? 골프장에 있었던 애들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 3명은 특정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세 사람 명은 뭐 누구예요? 지금 기사에 나온 그 네, 그렇죠. 한겨레 기자, 중앙일보 기자, 한국일보 예, 기자, 예, 예. 예. 채널A는 명품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수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지금 수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고발이 안 들어갔었나 여태? 그러니까 제가 고발했던 이유는 검찰에서 인지로 이거 수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 마냥 믿고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이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 다,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나오는 그 이 혐의가 있는 기자들 모두를 이제 고발장에 명시를 했고, 고발장에 어떻게 명시를 해요? 모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 등 합니까? 아니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자 전부. 기자 전부. 네, 이렇게 해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몇 명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수사하다 보면 나오겠다 이거지. 수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흘러서 이 기사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전현직 판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JTBC인가 여기 있는 기자가 그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은 특정이 될 거라고 보고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김영란법 위반, 네. 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그게 이제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네. 요거는 바로 걸릴 것 같습니다. 원이 아니라 뭐 한 방에 저 룸사롱 접대비가 엄청나던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사들도 접대를 받았다는 게 나왔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게 이 기자들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누가 얼마 먹었다 얼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고발을 안 하면은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이렇게 해놔야 지금 보도에 나온 건 김만배 수사하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나온 건데 요 기자들도 특정해서 고발을 해놔야 기자들을 따로 그건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되는 예, 거죠. 이게 별건 수사란 말입니다. 네. 예, 별건 수사인데 예전에 이런 거죠. 이준석 관련해서 그 대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를 받은 사람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는 받은 바가 없어라고 이제 당당히 얘기했다가 이번에 무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별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만배를 조사하다가 이게 사실이 이렇게 접대를 받았구나라고 이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도 이거 별건 수사를 진행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즉 김만배, 난 지금도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당당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뒷짐지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만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져야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요. 야,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나 만세 부를 테니까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적당히 내 주변 사람들 좀 봐주라고 딜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김만배 접대받은 기자들이 이게 이제 그 지금 언론에 나온 그 4명 말고도 줄줄이 다 이게 이제 수사하다 보면 나오면 이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등 다 전부 다 모두 다 그러면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까지 되지 않을까 수십 싶습니다. 명은 되죠 최소한. 네네. 예. 수십 명은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김만배도 증언했어요. 다가 매기느라고 일루 튀어나오면 저놈 나오고 저놈 튀어나오면 이놈 나와서 매기느라고 혼났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기사가 그때 안 나간 건데. 네네. 이거 싹 그때 관련된 사람들 싹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판으로 먹어서 쉽게 말해서 저는 100억만 있으면 돼요. 김만배는 쉽게 말하면 100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100억 벌기 위해서 한 150억 해갖고 누구 나눠주려니까 야 150억 벌어서 왜 네가 100억을 가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1000억을 해가지고 난 100억만 먹고 10%만 먹고 내 목표는 그거니까. 나머지 쫙 뿌리는 나머지는 그냥 쫙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받으면 야 그 1000만 원 이거 이렇게 되는데 만약 한 10억을 줘보세요. 아니 줘도 되죠. 그래야 이제 얘네 어디 가서 못 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박영수, 권순일 이런 사람도 고발 안 했어요? 거기가 핵심인데 박영수하고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들. 제가 그 부분은
그때 다른 쪽에서 아마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굴 먼저 잡아들여야 되냐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영수를 잡아야 됩니다. 박영수 잡아야 돼. 예,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순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판 기록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정황상으로 다 드러났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정황상.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에 있는 이 분양 대행사를 잡아들이면 돼요. 분양 대행사는 근데 저기 박영수하고 관련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세상 천지에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해가지고 개별 본인들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 블록을 다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했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박영수 특검을 잡아야 돼요. 그럼 즉 이게 근데 박영수 수사 안 하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고발하지 그랬어요. 박영수 왜 고발 안 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박영수가. 그러니까 지금 성남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지금 50억 클럽을 고발했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고발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고발이 들어갔으면 또 고발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쓰는 갑다가 아니라 그럼 그 자료 취합하는 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전 제가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보고 뭐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이거를 이재명을 잡으려면 결국은 박영수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면 명분을 만들어 놨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수사를 미뤘다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눈치를 봤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박영수 측에서 나 그래도 윤석열 선배야 이걸 이제 못 내밀 정도의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 그게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파서 더 이상 이게 검찰 측에서 감싸 안지 못할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잡는 키는 박영수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호국단의 오상중 대표가 전공로,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그다음에 김만배 돈 처먹은 기자들 다 고소했으니까 큰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상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